수온은 이미 28도를 넘었고 양식장 바닥에는 폐사한 치어들이 드문드문 떠 있었습니다. 어미는 예전엔 이 정도 수온이면 버텼는데 요즘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병은 빨리 퍼지고 치료는 늦는다. 예측도 쉽지 않다. 그날 이후 수산생물 질병 문제를 단순한 방역 이슈가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 수산업의 구조적 위기 신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4차 수산생물 질병 관리 대책은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단순한 관리 강화가 아니라 질병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과연 현장은 이 변화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그리고 이 정책은 한국 수산업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의 수산업은 더 이상 평균값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수온 변동폭은 커졌고 계절 경계는 흐려졌습니다. 이상 고수온, 저수온, 적조 빈산소 수계가 반복되면서 질병 발생 주기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양식생물 질병 피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고수온기에 발생하는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양식장에 국한되던 문제가 이제는 권역 전체로 번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 환경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교역량은 늘고 종자 치어의 국가 간 이동도 잦아졌습니다. 이는 새로운 질병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검역과 방역은 더 이상 국내 문제에만 머물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가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를 운영하며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을 개발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진단 정확도가 곧 방역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에 국제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책과 현장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진단과 대응의 시간차이입니다. 현재도 많은 양식어가들은 질병이 눈에 띄게 확산된 뒤에야 신고하거나 검사를 요청합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 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촘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방역 부담의 편중입니다. 방역 조치는 대부분 어가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살처분, 출하 제한, 이동 금지 등은 곧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충분한 보상 체계가 없다면 자발적 신고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격차입니다. AI 기반 예측 기술 디지털 검역 시스템, 블록체인 플랫폼은 분명 미래지향적입니다. 하지만 중소규모 양식어가, 고령 어업인들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기술이 현장에 내려오지 못하면 정책은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질병 분류 체계다.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위험도별로 재분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자칫하면 등급에 따른 차별적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어가는 시장 신뢰도까지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수산업 공공 인프라 구축의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병 관리는 사후 대응 중심이었습니다. 병이 생기면 막고 퍼지면 차단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시대에는 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질병은 예외가 아니라 상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예측 진단 교육 디지털 아자일 방역을 함께 묶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리 체계를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 운영은 한국수산질병관리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수입하는 국가가 아니라 표준을 만드는 국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종자양식 산업 경쟁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상현실 교육, 통합 전문 인력 양성은 매우 중요한 시도입니다. 질병 대응은 매뉴얼보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황을 가상으로 반복 학습하는 시스템은 현장 대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방역 체계와 질병관리 등급제가 책임 전가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율은 지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제4차 대책은 분명 진일보한 정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디지털 전환, 인력 양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결국 현장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은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어가의 부담을 줄여주는가? 기술이 현장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가? 방역 참여가 손해가 아닌 투자가 되는 구조인가? 질병 관리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가?
질병관리 체계는 단순히 병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공공인프라이며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입니다.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고 시장은 투명한 생산 이력을 원합니다. 정책은 이를 연결해야 하며 질병 관리가 곧 브랜드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제는 묻고 싶다. 우리는 여전히 병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병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산업으로 진화할 것인가? 제4차 수산생물 질병관리대책은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앞으로 10년 한국 수산업의 얼굴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